청취자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짧게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퇴근길에 타는 그 네모난 버스가 아니고요. 디지털 공간의 가상세계랍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이 메타버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심지어 땅을 사기도 한다는데 참 낯설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의 세계를 탐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죠. 김상균 강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네. 메타버스의 아바타나 캐릭터 아니고 실물이신 거죠? 실물입니다. 아, 네. 근데 워낙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분위기가 네. 뭔가 이렇게 이 영화 속 인물 같은 분위기를 덕담이라 주셔서. 생각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이야기요. 저희 예, 청취자 한 분도 저한테 네네. 뉴스 하이킥 홍보를 메타버스에서 해보세요라는 조언을 주신 적도 있고요. 좋죠. 그다음에 예. 저희가 지난번에 프로야구장에서 메타버스 방식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네네네. 뉴스 하이킥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메타버스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예, 예.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한두 번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메타버스인지 모르고 쓰셨던 게 많아요. 아, 메타버스가 뭐 3차원 아바타 VR 이것도 메타버스 맞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공간, 네. 하다못해 음식 주문해서 먹는 앱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일부 산업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럼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 보고 우리 일상 그렇죠.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런 음식 주문하는 앱 네네. 이런 거 말고 또 우리가 확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네. 그런 사례가 뭐가 또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 많이 못 보러 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좀 즐긴 적이 있는데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3차원 아바타가 떠서 공연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뭐 그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 올 봄에 보면 이날치 밴드가 외국에 있는 밴드랑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증강현실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공연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메타버스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TV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공연을 메타버스로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미. 네. 예.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더 네네.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메타버스가 아예 보편화된 그런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중에 퇴근길에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아하, 특히 일하는 이제, 방식. 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사무실을 없애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국내에서도 뭐 부동산 회사가 없앴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네. 사무실을 없애고 메타버스로 출근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생기고 개인의 이제 소비하는 형태, 공부하는 형태 네. 거의 많은 것들이 지금 평행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해라 하는 네네. 것과 예. 메타버스 방식으로 바뀐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뭐 회사 게시판 서류 주고 받고 하다 보면 함께 일한다는 실제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동료가 내 동료인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국내 회사도 그렇고 미국 회사도 그렇고 뭐 작은 아바타로 등장하건 간에 얼굴이 떠다니는 것도 있어요.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마치 옛날에 싸이월드처럼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저랑 우리 소장님 얼굴 같이 떠다니는 거예요. 네네. 또 소장님이 안 바빠 보이시면 제가 쭉 밀어서 가면 소장님한테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자동으로. 아하. 좀 멀어지면 또 각자 일하게 소리 안 들리게끔 막아지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일반적인 PC나 스마트폰을 써가지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나 동료처럼 느끼게끔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같이 한 공간에서 있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끝단에 있는 게 뭐 VR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건데 네. 그게 아니어도 충분하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 방식으로 아예 사무실을 없애는 네네.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네. 교육계, 의료계에서도 네네. 메타버스가 도입됐다 이런 소식들 네네. 저희들이 봤거든요. 네네. 앞으로 그러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될 분야 어떤 곳으로 꼽으세요? 현재 국내에서는 제가 올해 만났던 200개 기업 중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데는 제조하고 유통인 것 같아요. 제조와 유통이요? 네네. 제조를 메타버스로 할 수 있나요? 제조가 생산 라인 자체가 이제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의 고민은 요즘에 이제 제조 기업이 유통망을 직접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D2C라고 해가지고 고객을 직접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뭐 유럽 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예. 대리점이나 딜러분들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많이 없애고 가상으로 체험하고 자동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네. 유통업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유통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네네. 중간에 있는 그런 유통 관련, 판매 관련, 영업 관련 그런 회사나 사무소나 직원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사실 이제 그 메타버스가 과거에 뭐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같은 맥락의 고민이 있었는데 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생길 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고 아하. 총량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기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조에 있어서의 변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유통 과정에 직접 뛰어든 것 말고도 제조의 방식 자체도 메타버스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원격 생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실제 이제 발생되고 있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한 네. 그러니까 조립 과정이나 생산 과정이 복잡한 것들에 또 이제 예를 들어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1년, 2년 정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들 투입하거든요. 생산 라인에. 네. 근데 이걸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쓰게 되면 약간만 배운 상태에서 증강현실 안경 같은 걸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 그럼 눈앞에 매뉴얼이 펼쳐집니다. 그럼 사고도 줄일 수가 있고 아하. 작업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고 네. 소비자도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좋은 차 받아보게 되니까 양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산업재해가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교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식이 만약에 메타버스로 아주 제도화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네네. 교실이 없어지고 메타버스 교실에서 네. 학생들이 뭐 통학할 필요 없이 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되나요? 사실 뭐 저는 완벽하게 교실 학교가 없어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처럼 그냥 약간 사전 녹화된 영상만 그냥 앉아서 재미없게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선생님하고 말도 나누고 실습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는 많은 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국내에도 보게 되면 수술실 모습을 네. 3D로 재현해 가지고 원격에서 참관하거나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도 시도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술실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해서 원격으로 참관하거나 배울 수 있다. 네네. 그럼 조금 더 나아가면 로봇이 수술을 하고 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원격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시술하는 것도 그렇죠. 지금 원격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예. 이게 상당히 완전히 다른. 앞서 이제 교실이 없어지는 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충분히 메타버스 방식으로 가능은 하지만 네. 학생들끼리 만나서 놀고 뛰고 선생님과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렵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효율성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네. 뭐 인간이 뭐 효율성만 추구하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소통은 만남이 배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다는 전제하에 못 만날 때 효율성을 더하는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쓰였으면 합니다. 네네.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김상균 교수님과 메타버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우리 국내 메타버스계의 1인자로 알려져 계신 분이죠. 김상균 강원대 교수님 모시고 메타버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099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번에 퀴즈 풀 때 연결됐던 광고 대행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도 김상균 교수님 유튜브 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메타버스는 홍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에게 이 청취자 연결되었을 때 뉴스아이키 홍보에 메타버스 활용하라고 조언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네. 실제로 네. 메타버스를 라디오에 어떻게 좀 적용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함께 있다라고 느낄 때 내 친구의 이야기면 더 관심 있게 듣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 좋아하고 소장님 좋아해서 같이 들으시긴 할 텐데 네. 이 공간에 또 굉장히 와보시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 직접. 실제 다 몇백 분, 몇천 분이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메타버스에 복제해 만들어 놓으시고서 네. 거기 우리 소장님 아바타도 들어가서 얘기도 나눠주고 네.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 시각이 없어도 음성으로만 몇십만 몇백 명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네. 라디오에서는 사실 의견 들어도 몇 분밖에 못 들으니까는 그런 거 애프터 미팅 몇십 명 몇백 명하고 한번 네. 재미있게 같이 라디오 진행해보는 애프터 미팅 해보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머리가 아파지긴 하는데요.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네네. 감사드리고 제작진과 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요 교수님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네. 메타버스 활용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많이 들립니다. 뭐 경선에도 네.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네네. 들리던데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네. 그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습니까?
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이 거론되는 게 TV, 특히 뭐 종편들을 젊은 층이 굉장히 안 보잖아요. 네. 그럼 그들한테 어떤 식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 거냐는 채널을 새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쪽에 하나 있고요. 아하. 또 이제 채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TV는 뭐 문자 같은 거 좀 바뀌긴 하지만 거의 단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분들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또 나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 지지자 또는 반대자끼리도 서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살짝 걱정은 뭐냐면 이 정치권의 그동안의 여러 조금 네. 부정적인 행태를 보자면 네네.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나 사용해라는 예. 쇼 형태로 네네. 살짝 예. 하시고는 네네. 그다지 깊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사실은 양방향 소통, 네네. 듣는 것 이것은 별로 안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네네. 들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네. 요즘 메타버스에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교관하겠죠. 그렇게 하실 거면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죠. 네네. 네. 예. 네, 지금 들으시다가요. 428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취업문이 더 좁아지겠어요. 아이고, 이런 예. 걱정을 주셨는데 네. 앞서 교수님께서 네. 일시적으로 어떤 직종은 메타버스 네네.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네. 일자리의 총량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전으로 놓고 보면 산업혁명기도 그렇고 또는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같은 게 처음 열렸을 때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결국 앱 개발자라는 직군이 확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현재 안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긴 할 건데 예. 경제의 전체 규모는 커질 겁니다. 아하.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중에 네. 상당 부분은 물론 자동화가 처리하겠지만 비자동화된 부분에 당연히 사람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의 총량은 늘 것이라는 게 사실 타당한 예측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 사실 적응력이 조금 뛰어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좀 네네. 전달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네네. 이러면서 새로운 직종에 취업을 하실 텐데 네네.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저희들 같은 중장년이 상당히 많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굉장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먼저 들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20대 초반의 디자이너 분이신데 네. 디자이너 계통에 취업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디지털 아이템 디자인하는 일을 하시면서 1년에 뭐 1억 5천, 2억 버시더라고요. 20대 초반인데. 예. 근데 꼭 그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막상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하. 반대로 60이 넘으신 분인데 거기서 또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또 재밌게 운영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런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다른 걱정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메타버스가 재밌기도 하고 뭔가 가상에서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막 제공하다 보니까 네네. 현실을 아예 도피해버리고 메타버스에서만 빠져 산다든지 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어떤 뭐 부적응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그래서 관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정신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정말 자칫하면 자기의 자아까지 망각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인증이라고 하는데 네. 마치 현실 저쪽에는 아바타가 나고 나는 저 아바타를 조종하는 좀 몽롱한 정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육체적인 걸 까먹고서. 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예.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메타버스가 위주고 현실이 부가 아니라 늘 우리의 주는 현실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네. 메타버스 우리가 과거에 뭐 핸드폰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네네. 메타버스 지금 이런 논의라면 상당히 가까운 네. 미래에 네. 현실화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메타버스를 조금 더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 저 얘기 좀 적게 들으시더라도 직접 휴대폰 키시거나 VR 한번 쓰시고서 이게 뭔지 한번 해보시다 보면 개인적인 판단이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해보시라. 네네. 해보시고 그 네. 다음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렇죠. 네네. 단계를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김상균 강원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